안녕하세요. 복남편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부제가 남편의 서재죠, 서재.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미천이지라 제가 좋아하는 책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들려드릴 겁니다. 여기서 자녀분을 키우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만났을 때 학부모의 유형, 그 다음에 아이들의 제가 뭐 진로 가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뭐 구체적으로 무슨 뭐 대학 입시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런 아이는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괜찮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오늘은 이제 에피소드 2인데 약속드린 대로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 두껍죠. 겁나 두꺼워. 읽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이거는 뭐 한 4일 밤새는 것 같아요. 4일. 시간으로만 따지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뭐 빠른 속도로 읽지 않습니다. 전 자세히 읽습니다. 자세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중요한 파트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스티커를 붙여놨고요. 근데 굳이나 제가 왜 이 두꺼운 책을 가지고 왔느냐. 저 이런 책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하고 제 아이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가 아프기 전에 정말로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후 늦게 출근하고 밤 늦게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얼굴을 볼 시간이 없어서 틈만 나면 공원 가고 틈만 나면 놀러 다니고 틈만 나면 영화 보러 가고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생각을 좀 나누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아이들한테 심어준 게 있어요. 심어준 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나왔던 일이지만 갑작스럽게 제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지금은 더 이제 중요해졌죠. 그런 게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아이들한테 얘들아 아빠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지? 그러면 지금도 대답합니다. 현명한 사람이요. 부자 아니야.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니?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현명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물론 뭐 돈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사회 시스템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속한 얘기고 저한테는 뭐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현명함이란 그런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옳은 눈, 그다음에 올바른 판단,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안목, 이런 걸 우리 아이들이 갖춰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했죠. 다치기 전에도 2018년 전부터 그래 그러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같이 놀아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일단 그러면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러고 싶은데요. 2018년 9월 3일 바로 전주까지 저는 매주 쉬는 날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그럼 가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냥 아이들은 오늘 첫째한테는 오늘 몇 권, 둘째한테는 몇 권, 그래서 책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분야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괜찮아. 그러니까 너희들 보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럼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책을 고르고 있으면 저는 이제 제 책을 고르러 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책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걸 편집하면서 와이프가 들으면 이제 깜짝 놀라겠죠. 근데 이제 기억에 살펴보니까 한 3천 권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없습니다. 많이 처분했죠. 잊어먹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쓰러지기 9월 3일 오전까지도 저는 서고가 있어요. 서고 따로. 지금은 이렇게 거실에다가 서재를 꾸며놨지만 조용히 책을 읽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아예 사무실 하나 따로 얻었다가 거기다가 서재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읽고 생각하고 쓰고, 그러니까 저를 아는 이제 동료 선생님들이나 저 와이프도 그럽니다. 저 사람은 진짜 선비라고. 선비하면 딱 맞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뭔가를 계속 쓰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덧붙여서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책 읽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엄청난 독서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읽으면 내 것이지만 아이들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읽는 책을 아이들이 또 읽었으면 하는데 그러기엔 아직 너무 어리고.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럼 기다리자.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까지. 대학교 교양 수업을 가는데 교수님이 무슨 책을 읽어보라고 권장도서를 추천해 줍니다. 제 꿈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우리 다른 친구들은 이제 도서관을 찾아다닐 텐데, 그거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아빠 읽던 건데? 우리 아빠 다 얘기해 줬는데? 라는 얘기를 듣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아프기 전에.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제가 읽는 모든 책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맨 앞 표지에. 그래서 오늘은 뭐 거창한 이런저런 얘기를 길게 하기보다 어떤 메시지들인지를 한번 읽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생각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지를 썼던 책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역사서죠. 근데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도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아들님이 그럽니다. 아빠, 그렇게 두꺼운 책 읽어? 그리고 옆에 와서 봅니다. 그러면 우리 큰딸은 그러죠. 글씨가 너무 작아. 어떻게 다 읽어? 그럼 읽어. 네 하고 갑니다. 이 은연중에 습관이 되겠죠. 이제 일종의 경험. 꼭 어떤 다른 사람을 보지 않더라도 저렇게 두꺼운 책도 읽는구나, 저렇게 작은 글씨로 만들어진 책도 읽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은근히. 그래서 제가 일단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일 앞부분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방대한 사건과 분량이 압도하지만 과거를 볼 수 있다는 설레임에 지루함을 잊게 될 거다. 우리 아이들한테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옛사람들의 명예를 중요하게 하는 그런 삶의 방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관습, 풍습에서 보여지는 기괴함들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처절했던 생존의 양식을 알게 해줄 거다. 인류 최초의 역사서임과 동시에 서양 문명의 근원에서 들은 것, 본 것, 그리고 말한 것, 그리고 헤로도토스 본인이 직접 행한 것들을 현재 우리 인간에게 가치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변모왔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최근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큰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고대 국가들의 흥망성쇠와 특히 이집트, 터키, 팔레스타인 지역들을 아우르는 지리학적 업적은 헤로도토스를 위대하게 하며 세상과 인간의 뿌리와 같은 변하지 않는 습성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앞으로 자라면서 마주치게 될 사람들과 사건들을 대하는 올바른 현명한 해안을 갖게 해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내용을 독후감처럼 요약해서 요약 정리해 줄 수도 없는 거고,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름 거창하죠. 우리 고등학생들 윤리 시간에 나오는 사람이 쓴 겁니다. 막스 베버. 이 책에는 읽어보고 제가 우리 아이들도 읽어봤으면 하는 책입니다. 막스 베버는 명석한 사회학자이자 사상가였다. 그의 저작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정치 등은 단순히 기독교의 칭송과 추앙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종교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종교 꼬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서양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종교가 사상과 윤리적인 측면의 정도를 아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거다. 베버에게 중요한 것은 소명이었다.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비록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삶을 실천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아빠는 우리 아이들도 직업을 갖고, 나중에 커서 직업을 갖고 각자 자신들의 삶을 살 때 각자 자신들의 삶을 책임지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직업의식과 일종의 소명의식이죠.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놓지 않는 현명한 눈을 갖기 위해서는 소명이란 단어로 일상을 임했으면 한다. 종교적인 신념이 아닐지라도 제 삶을 위해, 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책이다. 이 책은 언젠간 너희가 잘하면 아빠와 함께 토의해보며 의미를 곱씹어보자. 약속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몇몇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릴 때 종교 얘기가 나올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미리 드립니다. 저는 종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삶과 의식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사회적인 문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의 대상으로 보지, 그러니까 철학을 연구하거나 사회학을 공부하거나 윤리학을 공부하듯이 종교도 공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이런 건 아닙니다. 저한테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받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이론이 나오면 그걸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론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장점을 느껴보고 단점을 또한 보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20살 때죠. 20살 때도 저는 항상 신문을 2개를 봤습니다. 하나는 일보, 하나는 신문. 동시에 2개를 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눈을 동시에 가져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좀 비판하는 이런 의식이 없이 올바른 눈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노력들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지금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분들이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닐 거나,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스쳐 지나가다 보게 될 우리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간단한 앞으로 미래의 진로에 대한 어떤 가이드도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의 일단 약속 습관, 아이들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